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오늘 스마트화 역량 강화 산업에 대한 부분 쪽을 나름대로 오늘 박사학위를 하나 따기도 힘든데 두 개나 가지고 계신 우리 안종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발표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안종래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그냥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컨설팅 사업입니다. 어제도 컨설팅 진행 관계 때문에 요즘은 구조 혁신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어제부터 또 착수 미팅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것은 한 2, 3년 전에 했던 그런 스마트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이건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제가 이제 한 500대의 정도 했던 그런 사업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어, 또 질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21년도 사업에 했어요. 21년도 중소기업 스마트 역량 강화 사업을 하면서 최종 완료 보고서를 제가 조로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업 현황은 그런 건 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거기에 기업을 대략 이제 설명하면은 그 기업이 이제 물론 소기업이죠. 소기업이고, 이제, 어, 20년도에 이제 그 업체도 스마트 공방, 스마트 역량 강화, 스마트 그런 게, 컨설팅이 좀 많죠. 여기는 이제 복제 파쇄기를 주업종 복제 파쇄기, 톱밥 제조기 그런 기계를 제조하는 걸 이제 주로 하고 있어요.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업종이 좀 그렇게 어,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그런 동종 업계도 많고 국내 시장이 좁아요. 사실 국내만 가지고는 시장도 좁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워낙 저가의 중국 제품들이 워낙 범람하고 오히려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게 더 오히려 그냥 국내에서도 수입에 쓰고 또 중고 제품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경쟁력이 거의 사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예산인데 제가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제가 이제 사업 개요하고 이제 컨설팅 주제 이런 내용 목차로 해서 간략하게 하고 설명 한번 드릴까 합니다. 실행 성과, 중점, 진단 결과, 성과 지표, 향후 계획, 이런 순서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컨설팅 주제는 스마트 공장, 요즘 스마트 팩토리, 공장, 스마트 고도화, 여러 가지 많죠.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을 인식, 제고시키고, 스마트 공장은 이제 구축, 전략, 수립, 자문 및 전-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배경과 목적은, 이제 여기 쪽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재 파쇄기 당사는, 여기는 이제 목재 파쇄기, 톱밥 제조기,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기업의 이제 스마트 공장 은 후견, 분석 및 요구사항을 한번 파악했어요. 지금하고는 이게 조금 단계가 다른데, 과거에는 이렇게 한 5개의 단계가 있었어요. 기초부터 중간, 고도화. 지금은 간략하게 해가지고 이제 기초하고 5급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많이 수준 단계가 지금은 뭐 좀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는 뭐 보통 ICT하고 뭐 중소기업이니까 ICT 뭐 ERP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면서 ICT 이제 회사하고 같이 이제 또 접목을 하면서 ERP나 MES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구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뭐 체크시트 총괄표로서 이제 그 기업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현 상황을, 경영 전략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초 역량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뭐 평가를 하고 그런 건 총괄제 그 체크시트로 평가하는 거죠. 이제 총괄표를 체크시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방사형 그래프죠. 예, 거미줄 뭐 그래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총괄표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취약점이 뭐 나타나죠. 예를 들면 여기서 제일 취약 분야가 뭐 마케팅, 영업력, 그래서 제일 취약하고 그래도 제일 뭐 좋다고 하는 게 이제 조달, 뭐 답기 능력 이런 것은 뭐 좀 품질 능력 이런 것은 좀 상당히 좀 능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진단 결과를 또 요약한 건데 이것도 뭐 그래프고 현재 이게 표준이 빨간 적색이죠. 이 적색이 표준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방사는 뭐 내부 초록색, 청색 이런 정도로 상당히 이제 뭐 좀 촉도가 돼 있고 그런 실정으로서 공정 내의 이제 분류 흐름 개선에 위한 이제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고 또 철저한 뭐 삼정 OS 이런 것을 추진한 그렇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뭐 KP 여기 현재 그 영양 부족하고 뭐 부서별 KPI 관리가 뭐 전혀 안 돼 있고 뭐 KPI 그 목표 자체가 없으니까 뭐 중소기업에서 뭐 그런 게좀 한계가 있죠. 또 ERP가 없고 또 프로세스 또 문서에 있으나 뭐 상위하고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진단 총평으로 이제 그 스마트 공장 구축 그 인프라가 약하고 스마트화 이제 포인트 뭐 어, 장기적인 검토가 추진이 요구가 된다. 그렇게. 이것도 이제 단기 추진 과제 로드맵입니다. 뭐 기본 관리, 품질, 뭐 생산, 원가, 설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수준을 또 평가하면 1, 2, 3, 4 그리고 이제 뭐 제일 기초로서 이제 1단계, 1등급, 1단계죠. 뭐. 그래서 수련도 과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적용 가능성에서 이제 단기 과제니까 또 단기적으로 뭐 과제를 추진해야 될까 그런 거를 판단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 리얼타임, 원가, 뭐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단기 과제로 이제 품질, 생산, 원가, 설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과제로 이제 생산, 품질, 납기, 기준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품 재고를 축소하고 설비 데이터의 등록 관리 시작을 하는 것을 이제 단기 과제로 일단 잡았습니다. 또 장기 과제로는 이제 저기도 뭐 중장기 과제로 해가지고 뭐 기본 과제, 품질, 생산 이런 것들 뭐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생산, 어, 품질, 납기, 생산 모니터링, 예비 부품 관리, 수명 부품 관리, 원부자재 수불 관리, 전혀 안 돼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또 성장기 과제로 어, 두고 있습니다. 장기 추진 과제는 이것도 이제 성장기 과제인데 뭐 설계 데이터,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불량 유형의 파악을 분석을 통한 예측 관리, 또 본부자재 수불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 과제로 재고 물류 그런 것들을 이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목표로 세웠습니다. 추진 과제는 이게 사실 오맨데이인데 이게 맨데이 좀한 오맨데이 되죠. 오맨데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시간상적 기호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 보고서 작성하는 게 사실 이건 그 같은 건이 보고서 작성이 더 많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지도도 있지만은 보고서 작성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현대이가 오면대이 가지고는 부족하지만은 이 오면대이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이 오면대이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전체 3개월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어, 리드 타임 개선, 어, 방안 제시 추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점 추진 활동은 아트 공장은 이제 진단, 진단을 해가지고 정량적 지표, 이게 KPI 지표, KPI 지표는 정량적 지표가 있고 또 정성적 지표가 있고 그런데 이제 현재 개선 전에는 항상 리드 타임 40일, 40일이었는데 개선 후에 36일로 이제 단축시켰다는 그런 이제 나옵니다. 공격 불량 건수도 이제 과거에 개선 전에 한 5건 나왔는데 한 2건으로 속도를 하는 걸 그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고 또 정성적인 지표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 로드맵을 공유를 통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전 사원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반응 및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KPI 지표 똑같죠. 동의, 정량성, 정량, 정량 성과 지표, 또 정성 성과 지표 앞에 나온 거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진단 결과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됐습니다. 진단 결과하고 세부 과제 이렇게 해서 정보와 스마트 공장 환경, 또 MES 제조 실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현장 기본감을 갖추고 3.5S라 했지만 생산성, 품질 이런 것을 표준화시키고 물류 개선 그리고 공장 레이아웃 재설계 이것을 하는 것을 대과제로 잡았습니다. 또 스마트 공장 역량 강화 실행 과제를 이렇게 한 4가지로 목표를 세우고 또 2단계 자체 실행 로드맵을 어, 수행을 했습니다. 공장 레이아웃 개선 활동은 회사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생산 계획, 실적, 설비 관리, 품질 검사, 고객 관리 등 그런 것들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부서별 KPI 실적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그 개선 과제 활동 핵심 사항은 LT 개선, 리드타임,
그래서 이제 아마 저기가 나왔지만, 이제 전행이, 리드 타임이 전체 한 40일 정도, 한 대를 원자재 투입부터 조립 완성까지 하는데, 한 40일 정도 걸린다. 이제 작업장 그 레이아웃은 대략 이렇게 나왔고, 이것을 이제 40일 정도 걸린 것을 한 36일로 단축해서 한 대략 한 10% 정도 단축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것은 용접 시간을 단축한 것이었고, 그 위에 또 이런 1차, 2차 그 조립도 개선, 1, 2차 조립 개선, 또 하다 보면 또 3차, 4차 조립, 개선자는 그래서 이제 정량적 지표로 보면은 개선 전에는 40일, 리드 타임이 40일 나온 것을 이제 36일로 단축을 했고, 공격 물량 건수도 이제 5건에서 2건으로 많이 이제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또 정상적 그 지표, 이것도 이제 납기 단축으로 타사 대비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정 물량 건수가 감소로 원가 절감돼. 또 일주 가공 및 구매 가공 단축으로 리드 타임 및 납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행 과제 진단 결과 대과제가 핵심 요소 생산 부문, 관리 부문 이런 좀 있고요. 스마트 공장 그 역량 강화 이런 과제를 2단계 자체 실행 로드맵으로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이제 최근에 모모판 그 자동 절단기 이걸 이제 뭐 처음으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도가 1등 지원 목표로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 품질, 코스트, 딜리버리 이런 것을 어, 개선을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 요소 이런 비슷한 거. 공장 스마트 공장 구축 단기 구축 과정.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상, 그런, 정비, 상호, 연계성을 강화, 어, 방안입니다. 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던 결과와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 연비 방안은 근본에 추진 그 중소기업 스마트 영양과 컨설팅 수행 완료 후 실행기업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이전 업체는 즉각 그 스마트 공장 구축 활용에 반영 예정입니다. 스마트 공장 로드맵 말씀드립니다. 추진 방향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으로 추진. 어, 현장 중심형 스마트 공장 핵심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그때 최적화하고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하고 연결화하고 기능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향후 그 추진 계획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연계 방안이 필요합니다. 컨설팅 완료 후에 로드맵에 관한 수행 목표를 100% 달성한 이제 부문별 추진 활동에 설정한 어드바이스를 지원하고, 또 생산성 향상과 이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기본 제조 혁신 활동인 표준화 OS 목표 관리의 실제한 실천의 체득화 도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연계 방안은 이제 자동 설비 도입 시 중진공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 또 스마트 공장 단계
추진 단계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계를 추진할 방안입니다. 신제품 개발과 설비, 추가 도입을 위한 이제 정부 지원 R&D 사업을 연계하고 사내 직무 교육의 실시, 과학기 정보 사업 활용 방안 등 정부의 스마트 관련한 그런 지원 신청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은 맞추고 실제로 문제점이 예, 이것도 정부 지원 사업인데 사실 자부담이 뭐 한 10%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업체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자부담 하면은 그냥 뭐 싫어하고 그래 조금 10%도 그렇지 많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게 500만 원짜리면 10%면 50만 원인데 그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 사업이 보통 세대별 단계별 고도화해도 한 자부담이 한 50% 되니까 또 중소기업은 하면 좋은데 예, 그 부담 때문에 거의 그냥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거의 또 자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대중소 상생형이라고 있어요. 그거가 이제 뭐 대기업이 대기업하고 정부하고 이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거의 무료로 그건 해주는데 그런 것도 그냥 싫어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하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보니까 또 그냥 이 자부담하면 그냥 거의 싫어하고 그냥 이거 하면 좋은데 예, 그냥 자부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싫어하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좀 고충이 되고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제일 그런다. 가서 또 인원도 적고 하니까 또 방문해서 또 시간도 뺏기면은 또 이제 그만큼 또 이제 생산하는 것도 차질도 생기고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외로점이 있고 뭐 대표도 대표하고 대화해도 그것도 이제 장시간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그 컨설팅 사업이 중소기업은 좀 더 이제 어디에도 구조혁신을 좀 자꾸 위해서 했는데 구조혁신도 이제 제일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자금 조달, 지금 여러 가지 측면, 이제 사업 전환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한세 가지 단계 분야가 있어요. 또 디지털화 하는 것도 이제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 분야를 자기 자체에서 구조혁신 진단을 1차 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이제, 어, 구혁신 실행, 실행을 하고 사업 완료 보고서를 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정부 지원 사업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좀 좋을 것 같고 또 자금도 이제 운영 자금, 시설 자금, 또 그런 자금들을 그래서 한 3억에서 한 최대 한 100억까지도 지원되는 그런 컨설팅 사업으로 이게 관심은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그런데 이제 그, 물론, 이게 재작년부터 아마 그 사업이 이제 실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서 처음, 또 이제 전문가를 모집했는데, 그중에 또좀 포함돼가지고, 금년에 또 처음으로 한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질문 사항도 좀 자, 받아도 되는가요? 자, 제가
어, 차석근 대표님이 스마트 공장 수준 평가 보완할 내용은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 나오셨어요. 우리 채팅방에 올라온 게 스마트 공장 수준 평가를 보완할 내용은 없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예, 보완할래요. 자, 뭐, 질문하시는 동안에 우리 김도환 대표님이고 강일찬 대표 다 우리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각자가 조금씩 그 우리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역량 강화 이 부분에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각자의 의견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우리가 의견을 집단 지성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스마트 공장 수준 평가 부분에 내용이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수준평가 내용은 여기 들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과거 한 2, 3년 전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이제 레벨이 뭐 한 5개, 6개 돼 있지만 지금은 뭐 그 레벨이 그냥 기초하고 고도화로 2단계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압축이 돼 있어요. 그 레벨 단계가, 스마트와 그 레벨 단계가. 그리고 이제 고도화 정도 해야 이제 뭐, 그 현장을 뭐, 로버트, 로버트도 도입하고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뭐, 로봇, 자동화랄지 뭐, 로버트화랄지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정부 지원이 한 50% 정도 되고, 자부담이 한 50% 되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뭐 웬만한 중소기업서는 뭐, 좀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 점이 있고, 이번 뭐 이제 그 내용에도 일단은 뭐그 대책은 나와 있는데, 좀 기초하고 뭐 바로 그냥 뭐 고도화로 들어가니까, 기초도 이제 그 레벨 그 확인, 레벨 확인이죠. 기초 확인 그걸 한번 점검을 받고, 예, 그 레벨 초일이야 뭐 그건 이제 자부담 그런 게 뭐, 레벨 측정하는 거 그런 건뭐 자부담은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고도화 사업을 하면은 이제 자부담이 예를 들면 자동화 한달지 뭐 로봇화 한달지 뭐 그런 것은 뭐 돈이 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도 뭐 한 50% 정도 지원 자부담이 한 50% 되고 그 최종 목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중소기업서는 좀 상당히 좀 자금 면에서 어, 자금 면에서 여러 사항이 있고 하니까 좀 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실. 예. 자, 우리 다시 질문 나누겠습니다. 컨설팅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우선 김도환 대표님 예, 컨설팅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컨설팅이 한 가지씩만 우리 얘기를 해보시죠. 여기 지금 컨설턴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예, 우리 안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거에서 컨설팅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 예, 그건 이제 뭐 업체 발굴이죠. 사실 업체하고 이제 계약하는 거, 계약 단계 이것도 일종 뭐 마케팅인데 업체를 이제 컨설팅으로 이끌어내는 거, 그것이 제일 어렵죠, 사실. 음. 자, 우리 계약. 우선 강일찬 대표님 여기 등록만 하고서 가서 뭐야 주무시는 모양이네. 예. 예. 강일찬입니다. 우리 하실 말씀이 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만 컨설팅 여태까지 몇십 년 해오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한 가지만. 갑자기 아니 이게 어려운 제가 점이요. 항상 그러잖아요. 완 페이지, 완 센텐스, 완 워드로 얘기하지만 이게 기억에 남거든. 예, 아 질문 화두를 우리 차석근 대표님이 컨설팅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럼 여기서 한 가지씩만 서로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서로 마주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김도환 대표님. 네, 저는 말씀드릴까요? 예, 예. 제일 어려운 점은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컨설팅의 한계가
컨설팅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 계획까지 제시해 주는 게 컨설팅인데, 저는 요새 이제 컨설팅을 한계를 좀 벗어나서 비즈니스 컨시어지라는 개념을 좀 요새 도입을 해서 기업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고 또 자원이 없고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컨설팅 하다 보면은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해 주면 그래서 쩔었구라는 말이 나와요. 콜럼버스 달걀처럼 깨는 걸 몰랐다 깬 달걀 깨주는 걸 보면은 그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되 실행을 같이 해주는 비즈니스 컨시어지라고 이제 뭐 개념이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직접 실행을 입에 바나나를 껍질 벗겨서 넣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저희들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행을 여기 독립군 C3는 발표를 안 했는데 사단법인 경기도 중소기업 CEO 연합회하고 그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제가 기업 지원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 기업 단장 밑에 이제 자문기관이 한 9개 기관이 국내 각 분야별로 뭐 SNS라든지 ESG라든지 챗GPT라든지 원가라든지 뭐 R&D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각 분야의 국내 선도 그룹의 자문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기업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직접 이제 기업에게 실행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핀트가 벗어난 것 같은데 이미 설명 잘 하셨고요. 예, 우리 그 컨셉으로 웨비나 주제를 한번 8월 초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월까지는 꽉 차 있으니까. 어때요? 괜찮죠? 예, 뭐 저는 뭐 이게 세미나 발표할 자리는 아니고 그냥 제가 하는 비즈니스 컨시어지의 네. 사업의 어떤 그런 워크 프레임, 예, 예. 방향 이런 건 설명을 할 수 있지 어떤 그렇죠. 지식을 그런 전달하는 건 부분이 필요한 아니고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컨설팅 업계의 문제점을 뭔가 타개하기 위한 부분으로서의 비즈니스 컨시어지를 좀 하고 계시니까 이런 네. 어떤 주제를 한번 가지고 편안하게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예, 뭐 그러죠. 그럼 한 6월 달 정도 한번 날짜를 지금 잡자 뭐. 7월 예. 달까지 꽉 찼거든요. 아, 그래요. 예, 8월 초로 지금 제가 잡겠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나눠야 돼요. 자, 우리 강일찬 대표님, 컨설팅 할 때 제일 어려운 점. 예, 어려운 점이 별로 딱 기억이 특별히 나는 게 별로 없네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능력이 왜냐하면 출중하시니까 이게 그냥, 저는 30년을 해왔지만 원래 저는 뭐 입사 처음에 신입사원 해갖고 6개월 내에 나는 컨설턴트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다음 10년 후에부터 이제 지금까지 살아와서 올해 31년 차인데 그냥 뭐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어려운 점 별로 못 느낀 게 그냥 컨설팅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즐기면서 해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뭐 가서 그 기업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기업에 맞춤해주고 가장 이제 조금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까지 많은 컨설팅에도 한 가지가 중간에 계약 파기가 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결국 그건 결론을 쭉 보면은 그 아주 특별한 경영자였죠, 그 사람이. 거기 임원들이 근무하고 한 3개월을 못 버티고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수한 많은 이직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우리도 뭐 계약 파기하고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늦게 보니까 아, 경영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경영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50%만 해줬는데도 내 생각에는 경영자는 150% 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200%를 해줘도 경영자는 50%밖에 만족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느낌으로. 그래서 경영자에게 만족한다는 것은 기업은 결국은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경영자가 느꼈을 때, 아, 이 사람으로부터 그 수익을 뭔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좀 느낀 바고, 그리고 경영자하고 만나려면 컨설턴트는 다 뭐 그 정도 능력을 갖추셨지만은 지금 새롭게 뭐 퇴직에 들어오시는 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경영자하고 이야기하려 그러면 숫자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재무적인 부분을 전부 꿰뚫고 있지 않으면은 경영자하고 뭔가를 돈으로 이야기하거나 수익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꿰뚫고 이야기하자면 안 된다 하는 걸 느꼈고, 크게 저는 뭐 그게 방금 그 정도가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한 건 같은 경우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이 회사도 최종적으로는 돈을 다 받았는데 컨설팅 피를 한 3, 4년 후에 다 받게 되거든요. 그 창원에 있는 기업인데,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그 경영자는 굉장히 그 좋은 마음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나쁜 뜻은 아니었고요. 결국은 그게 최종적으로 자기가 확인하고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런 거 특별히 뭐 어려웠다 그런 거는 별로 기억이 없었어요. 그 정도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집어서 컨설팅하는 게, 그런 경영자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컨설턴트는 종이 30장 들고 와서 5천만 원짜리 계약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하다한 것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컨설턴트는 종이 30장 가지고 가서 5천만 원짜리 계약을 해내야 됩니다. 그걸 잘 할 수 있어야 컨설팅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지금 결론을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안서 들고 와서 계약 사인합시다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인하겠습니까? 결국은 신뢰를 주지 않으면 사인 안 하고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없지만은 나중 결과를 보시면은 반드시 좋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성과로 계약하자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죠. 그럼 나중에 성과를 냈을 적에 10%를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계약하려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협상 과정에서는 결국은 그 계약서대로 사인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성과를 내주죠. 그러면은 뭐 재밌게 끝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 정도로 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컨설팅 업계의 도인이시다 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냥 착착착착 잘 풀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 강혜찬 대표님은 정부 과제를 안 하고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게 사실은 옳은 방법이에요. 정부 과제 돈 500만 원 가지고 컨설팅 결과 안 나옵니다. 절대 경영자들이 자기 돈 안 내고요.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자기 돈 내야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게 있게 된다. 또 제가 이제 저는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요. 인식 전환이 제일 힘들어요. 종업원의 인식 전환, 경영자의 인식 전환을 통한 나름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강성주 교수님 지금 계신가요? 하고선 지금 나가셨네. 김영인 박사님 데이터 정보화 차원에서 모델 툴이 있는가요?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컨설팅 컨시어니지 자료 하는 건 중기부 지원 방안 부분 얘기가 서로들 우리 김도환 대표님 하시면 될 것 같고, 저거 나가셨네요. 자, 네, 우리 김인식 고문님, 네. 어, 컨설턴트 입장이 아니라 컨설팅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컨설팅을 몇 번 받아보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 공장을 금년부터 이제 중소기업이지만 앞으로 이 공장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한계 극복을 못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화순 캠퍼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금년 시무식 때부터. 최소한도 금년 내에 양자 센서를 우리가 초도 생산을 해보자. 양자 센서 기술 자체, 원천 기술 자체는 저희들이 전혀 없지만 누군가가 양자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이용부가 양산 개념의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는 이용부단이기 때문에 EMS로 양자 센서를 제조해 주는 업체는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과
앞으로 우리가 제조하는 그 시스템들이 대부분 AI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 갈 터인데 현재의 그 공장 개념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드웨어만 단순 만든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 AI가 깃들어져야 되고 양자 센서와 같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장 이름을 캠퍼스로 바꿨고요. 서울 연구소도 중소기업이 삼성 종합기술원처럼 에, 정기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독립법인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그 이 기업 단위 연구소의 부설 연구소의 한계가 끝들이 반드시 명칭이 연구소로 끝나야 됩니다.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가 됐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저희 이름 바꾼 것이 코리아 디지털 종합기술연구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소 떼고 종합기술연구원으로 좀 가야겠다. 마찬가지로 연구소 단위에서 한 것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일들과는 조금 이제 차별화돼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컨설팅 하신 분들이 그 하나의 폼팩터를 본인들 것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다 다 이렇게 모든 기업에 짜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도 보면은 거기에 다 지금 현재 방금 발표하신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가지고 계신 쪽에다가 짜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객관적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지 코리아 디지털이 차별화돼서 받고 싶은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본인들도 컨설턴트들도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마케팅 분야에서 교사의 아메바 마케팅을 벤치마킹해서 마케팅 조직을 탄생하고 싶다 할 때는 중소기업에 그런 요청으로 컨설팅 한다면 정말 아베마 그 마케팅 조직을 컨설턴트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그런 조직이 안 돼 있는 데서 조직 문화를 바꿔서 그렇게 갈 것인가를 컨설팅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뭐 마케팅 컨설팅 그런 거 갖고 오면 안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컨설팅 받고 나서 기업 단위에서는 그냥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그냥 시간과 재정이 약간 손실되고 말았어. 이렇게 하고 실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컨설팅이 맞춤형으로 이제는 가지 않으면은 기업 단위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 특히 기업 단위에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열망 있는 기업에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에서 컨설팅을 받아야지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을 받아야지 다음 단계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 연결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컨설팅을 받기는 할 수 있겠지만 기업 단위가 원하는 컨설팅에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한계를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주 오늘 정확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이광식 대표님.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뭐 스마트진지 뭐든지 정부 지원 사업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맞춘 형태로 가는데 지금 김인식 고문님 같이 자, 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일량이 달라지고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은 어떤 회사에서 하냐면은 커다란 그 전략회사 베인이라든지 이런 그 맥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말씀하신 김고문님 말씀하신 걸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돈이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김희식 고문님 말씀하신 것은 회사의 전략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략을 현재의 팩토리 개념에서 캠퍼스에서 더 하면 리서치 펌으로 간다는 그런 개념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선은 기술 베이스된 경영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지금 기존의 컨설팅으로는 아마 커버하기 절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 쪽에 좀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나 뭐 컨설턴트들이 있는데 그런 쪽들을 접촉하셔가지고 자 처음부터 같이 공부하자. 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하면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 1년 내지 2년 내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하시면은 굉장히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고모님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큰칼만 휘둘러 봐가지고 조그만 칼 잘 안 휘둘러요. 예. 자, 제가 보기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과 받는 기업의 서로들 기대치가 달라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학습하는 나름대로의 태도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서로들 바람직할 것 같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우리 강일찬 대표님. 네. 좀 전에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김 고모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좀 전에 정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맞는 건 없어요. 저도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저 자신을 정리하면서 내가 잘하는 분야만 니즈가 맞으면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지. 그 니즈가 안 맞으면은 과거 젊은 시절에는 뭐 이것저것 다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 고모님께서도 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가장 절실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뭔가를 결정한 다음에 좀 전에 이광식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제대로 된 비용을 주면서 제대로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 원가, 사업성이 있게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제 사실은 전문 분야에 있고요. 그걸 계속 해 오다 보니까 기업들을 만나면은 뭐 그게 원가를 10% 줄이겠다. 그럼 그걸 목적을 달성해내면은 그거는 완전히 얻는 성과가 되잖아요. 그런 목적에 맞아질 때 그런 어떤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게 이제 진정한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기술 독립군의 그라운드 룰 홈피에 카톡방 그 오픈 보면요. 역량꿈 쓰기가 반드시 있어요. 내 역량이 뭐고 내 꿈이 뭐고 역량꿈 써서 우리 홈피에 보면 한 400명 정도가 업데이트 돼 있거든요. 안 쓴 사람들이 더 많아. 왜? 저 사람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뭘 잘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자꾸 주변에 알리고 이렇게 찾아내는 게 지금은 노하우를 넘어서서 노후예요. 누가 전문가인지를 아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들이 같이 하는 게 우리 기술 독립군의 정체성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질문 있을까?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면 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김영인 박사님 얘기한 부분은 너무 주제가 크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저좀 배제를 시켰어요. 너무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툴이 있습니까? 얘기하는 부분은 그 사실 좀 중소기업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직원 몇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MES도 없는 회사, ERP는 물론이고 없는 회사에 정보화 툴 갖다 놓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김영인 박사님 한 번 더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제가 뭐 일쭉 이 중소기업 맞춤형 또는 뭐 이제 컨설팅이라는 그 어떻게 뭐 용어랄까? 컨설팅이 우리로 볼 때는 뭐 자문, 고문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놈을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는 그 기업에서 그 CEO와 그 임원진이 우리 회사가 진짜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자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문 받는 거에 일종의 내부 정보, 내부 데이터가 얼마나 그 컨설턴트들한테 또는 컨설팅 기업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또 뭐 일부 어떤 절박성, 우리 기술독립군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 기업의 절박성에서 나왔을 때 그 어떤 컨설턴트들의 그 어떤 전문성 또는 뭐 우리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역량을 가지고 때로는 집단 지성으로 또는 뭐 회사 컨설턴트 회사의 능력으로 아니면 컨설턴트의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회사의 어떤 그 역량을 또 강화시켜주고 또 뭐 역량을 맞춤형으로 해서 일부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든 서비스든 이거를 제대로
고객한테 또는 뭐 이 정부한테 또는 뭐 옆에 B2B로 해서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도움 주는 뭐 이런 어떤 사업들이 생겼으면 하지 않겠냐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스마트화에 대한 그 부분에 우리 한국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문제가 많다. 정보화하기 전에 데이터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 있는 부분에 우리 잘 하시는 데이터 하려면 설비에서는 전부 뭐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김민식 고모님 잘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데이터가 없는데 뭐가 관리가 되고 관리가 안 되는데 뭐가 개선이 되냐. 근데 개선만 하면 일시적 개선은 조금 할 수 있겠죠. 지속적 개선을 해야 돼요. 그것이 혁신이거든요. 그게 혁신이라는 말이 사실은 절대로 쉽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제가 기술 독립부문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우선은 자기 혁신부터 하고 조직 혁신을 통해서 사회 혁신으로 가는 부분이 가야지 뭐 사회부터 바꾸고 회사 바꾸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우선 자기부터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 디딤돌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일찬 대표님, 예, 짧게 한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제가 뭐 심사도 계속 좀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선에 지금 현재 실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까 발표하신 것은 잘 들었지만 그거는 이제 곧되고 그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은 이제 지금은 거의 끝난 상태고, 그 스마트 공장도 아까 기초와 이제 고도화 정도만 이제 돌아가고 거의 이제 정부 사업은 기초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상층형은 기초를 지원하는데 그게 이제 금액도 커졌고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제 회사 천차만별인데 대략 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일반화된 걸 보면은 기초가 구축되거나 고도화까지 한 2단계 해가지고 이제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설비에서 나오거나 뭐 어쨌든 약간의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서서히 쌓여지는 초기 단계 뭐 기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단계 같이 보여지고 현실은 그래서 점점 아직도 안 된 기업들은 이제 결국은 ERP를 도입하거나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거나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구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구축되면은 데이터를 다루는데 사람의 인건비가 많이 사람이 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기계로부터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갖고 올 것인가가 원래 스마트 공장의 정점이고 처음이고요. 그럼 기계로부터 못 갖고 오면은 IoT를 심어서 즉 센서를 심어서 데이터를 게더링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못한다면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더라도 또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바코드 스캐너나 QR이나 바코드를 써서 그 스캔 해버리면 사람이 이제 갖고 오는 데이터 작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잘 구축된 시스템은 작업자가 작업 일부를 쓰는 대신에 스마트 공장을 해서 이제 입력을 처리하려 그러면은 키보드에 엔터 한 번만 치게 만들어줘야 되는 시스템을 그래야만이 그 작업자가 과거에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한데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현업적인 이야기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현업의 데이터가 생산 데이터든 품질 데이터든 수집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틀이고 더 커다란 패러다임은 전수검사가 진행되면서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 설비 회사나 그걸 만든 회사가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한 공정에 가공하면 그 다음 공정에 측정 설비가 하나 심어지고 그 다음 공정, 그러니까 공정이 10개면 측정 설비도 10개인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가 심어지고 그 데이터가 결국 고객이 이제 측정 장비까지 사주면서까지 실시간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전에서 봤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간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아마 차 부사님도 그런 부분에는 많이 뭐 지금 실전에 계실 겁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갈 것 같고요.
이게 스마트 공장이 작년에 예산을 줄였는데 올해 늘린 이유가 배로 더 늘렸거든요. 늘린 이유가 정부 차원에서 줄이긴 했는데 다른 예산은 다 50%다 깎였어요. 그런데 이 예산만큼 오히려 늘렸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결국 한국의 제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겠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열정을 내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될 수 있도록 저도 뭐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뭐 저 밤새도록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 우리 이쪽 분야인 것 같아요. 제조업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제가 20년 전에 2005년도에 포스코의 현장의 데이터를 쉽게 종이에다 쓰지 않고 PDA에다 해가지고 그냥 크레딧에 갖다 꼽으면 그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탁 넘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전에 에, 정비 비용의 70%를 줄였어요. 이 부분이. 지금 그것이 포스코가 세계적인 등대 공장이 된 그 원천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저는 데이터의 부분을 너무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종인 박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